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주원입니다. 네. 오늘 나나콘난 님이 청하셨어요. 드디어. 이게 지난주에 틀어드리려다 못 틀어드렸죠? 네, 태풍 소식 때문에. Fire September. september. 야, 어깨가 막 네. 절로절로 둥칫둥칫하는 네. 1978년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채팅창에도 이거 몇 년도 노래입니까? 78년 노래입니다. 뭐 이런 얘기. 44년 됐어요. 네. 그리고 나나콘나님이 들어와 계셨네요. 오늘 저희가 다음 주에 꼭 틀어드리겠다. 좀 그러네.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꼭 틀어드렸는데 오늘 혹시 안 들어오셨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그리고 아까 까니마또까님이 옛날 노래도 틀어주는군요.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신청합니다. 이러셨는데 저희가 디퍼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이웨이 스타가 이 우리 프리데스크 전에 나가면 이 채팅창에 어떤 글들이 뜰지 좀 기대가 됩니다. 시끄럽다, 이건 뭐냐, 뭐 이렇지 않을까요?
네, 하이웨이스타 같은 하드락도 한번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이웨이스타는 정말 엄청난 하드락이죠. 정말 짜증나는 거 많을 때 들으면 되게 개운해지는 노래니까 언젠가 한번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쭌쭌님이 네. 내부자 아니에요? 왜? 댓글 좀 보세요. 오늘 낮에 눈에 띄었던 기사들은 안 봐도 오징어 게임겠죠. 아.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이 내부자 아니야? 사실 좀 많았어요. 오늘 재밌는 기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네. 쉬운 예상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제가 바로 얘기하시면 주로 좀 생활 밀착형 기사를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정보가 되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 영상이 좀 특이하거나 맞아요. 이런 좀 볼만한 재밌거리 기사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오징어 게임 얘기를 안 할 처음에 수가 안 할 없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다 아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 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정재 배우 나무주연상, 황동혁 감독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대박이에요. 박수. 이거는 정말 와. 비영어권 와, 드라마 어메이징. 최초의 수상입니다. 네. 네. 특히 이게 뭐 오늘은 2개 부문이 수상이 됐지만 며칠 전에 4개 부문이 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총 6관왕이 됐습니다. 오징어 아. 게임은. 주인공 성기훈 역의 이정재 배우 정말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영수, 박혜수, 정도현 씨도 다 그 조연상 노미네이트 후보에 됐더라고요. 올렸죠. 어우, 올랐죠. 저는 그것도 네, 깜짝 맞습니다. 놀랐어요. 그 오자크 이번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6개 부문, 본상 6개 부분에 와. 올랐었어요. 대단해요 진짜. 그 오자크라는 드라마 봤어요? 아니요. 안 봤죠. 전 오자크도 봤고 베러콜 사울은 봤어요? 그것도 안 봤어요? 니들이 별로 안 보는구나. 그게 다 이번 후보에 올랐어요. 이번 후보에 다 오른 그 작품들인데 쟁쟁한 전 다 봤어요. 미드를 네. 제치고 네, 오자크와 베러콜 사울 또 와. 석세션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음. 나무주연상을 이정재 배우가 받았고요. 이정재 배우의 수상 소감, 신에게 감사하다.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직면하게 해줬다. 여기까지 영어로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 아 이런 건 약간 소름 돋잖아요. 그리고 오늘 8년째 열애 중인 임세령 씨. 네, 임세령 씨와 또 그 레드카펫에 꼭 손을 꼭 잡고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또 했습니다. 둘이 셀피 찍는 사진도 네. 보도됐더라고요. 황동혁 감독도 오자크 또 제이슨 베이트먼 이 사람이 나무 주연이면서 감독까지 한 사람이었고요. 세브란스 단절의 벤 스틸러 또 석세션의 로런스 카파리아 등 쟁쟁한 연출자들과 경합한 끝에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황 감독은 또 아주 의미심장한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영어가 아닌 드라마가 받은 첫 에미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뭐 무난합니다. 나의 마지막 에미상 트로피가 아니길 바란다. 오. 시즌 2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름. 진짜 소름 돋는다. 시즌 2로 돌아오겠다. 에미상 기다려 이거죠. 에미상은 1949년 첫 개최 이후에 줄곧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들만 작품상 후보에 올렸어요. 비영어권 드라마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이번엔 최초고 이번에 안타깝게 근데 탔어요. 아니죠. 작품상은 석세션이 받았어요. 작품상. 네. 작품상에 처음으로 노미네이트된 비영어권 드라마였고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의 문턱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소식이 훨씬 값진 소식입니다. 첫 개최가 49년이라고요?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71년. 네. 자, 73년 수리남도 됐구나. 재밌다는데 하셨는데 저 수리남 추석 연휴에 봤습니다. 네. 수리남은 배우들 연기가 명품인. 수리남에서는 황정민 씨의 연기가 진짜 명품이더라고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빌로바 TV님 에미상도 있으면 에비상도 있나? 아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건 안 읽어야 돼요. 그럼 네. 안 그럼 또 다- 쓰시니까. 아니요, 한번 읽어드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모래시계는 아직도 나오는구나. 그럼요. 진짜 오래됐는데도 그럼요. 모래시계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럼요. 네. 아, 그럼요. 모래시계는 뭐 모래시계 전에 그게 또 뭐였죠? 최재성과 그 거기 그 최재성? 배우가 나온 뭐였죠? 모래시계가 거의 처음 아니에요? 김종학 감독의 그 모래시계 전에 그거 뭡니까? 이거는 기억 안 우리 나요?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답답해. 5글자인데 맞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이정재 씨가 여기 나와요? 이정재는 안 나옵니다. 네. 아, 근데 깜짝아. 그냥 명작, 네. 명작. 드라마 하면 난리 났습니다. 여명에는 또 정답. 정답. 딩그리 홍승표 최강 이명기님 정답. 선물은 없습니다. 여명에는 아, 동작. 죄송해요. 네. 드라마 명품 드라마 하면 자. 2글자. 자, 6글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글자 아닙니다. 네. 자, 그럼 경사스러운 소식에 저희가 너무 네, 오래 너무 끌었네요. 오버가 됐고요. 네, 8초 다행이네요. 후에 정치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 좋습니다. 들으면서 기다리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세안대학교 배종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다 떨 내용이 많으니 곧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좋습니다. 번째 질문은요. 자, 정진석 비대위, 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타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타치를 이렇게 올리자마자 90분 만에 네,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바꿨어요. 네, 왜 이렇게 삐그덕삐덕 하는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비대위는 총 9명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당연직 3명, 그리고 이제 지명직 6명입니다. 그래서 지명직 6명 비대위원을 지명하기 위해서 모두 추석 연휴에 접촉을 했어요. 네. 네네. 그런데 한 명이 말씀드린 대로 90분 만에 철회 의사를 밝혀가지고 네.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2달 동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직에서 비대위가 나왔거든요. 근데 90분 만에 또 비대위원이 바뀐다? 그럼 90분짜리 능력도 안 되나? 이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도 주호영 대표가 또 하느냐, 네. 아니면 박주선 전 부의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느냐. 박주선 부의장 얘기를 결국엔 계속 했잖아요. 네. 정진석 부의장이 그렇죠. 현역 부의장인데도 됐단 말이죠. 네. 근데 비대위원도 지금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삐걱대는 걸 보면 왜 그럴까 싶기도 한데 제일 궁금한 건 이 주기현 위원이 본인이 수락했다가 왜 번복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병이 본인을 뭘까요? 연결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전화번호 아시면 전화 연결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3가지 같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사법 리스크. 아, 그러니까 사법 6명을 리스크. 다 바꿨거든요. 네. 기존의 구비대위원회에서. 근데 유일하게 잔류한 사람이 아. 주기한 전 비대위원이에요. 그러면 가처분. 가처분 재판부 볼 때 뭐야 이거 괘씸해 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도 전주의 비대위원 그대로 유임됐거든요. 연임됐어요. 전주에 예. 그분은 연임이 아닌데요. 지금 맞아요. 유일하게 그분도 비대위원이었고 이번에 네. 또 됐어요. 전주회가 원래 아니었다가 전주회 위원이 이 여기 주기환 비대위원이 사의 표명하니까 그 후임으로 된 그 거예요. 자리에 들어왔는데 오케이. 네. 오케이. 1차 비대위 때도 그분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렇죠. 윤핵관 비대위에 대한 부담. 음.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뭔가 좀 윤핵관들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 윤핵관 비대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주기환 비대위원 전 이분 같은 경우는 수사관 시절부터 네. 윤석열 현 대통령하고 아주 측근으로 오랜 인연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도로 윤핵관 색채가 너무 강화된다라는 그런 부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사적 채용 논란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주기한 전 비대위원의 아들이 네. 대통령실에 6급으로 네, 네, 네. 채용이 됐거든요. 논란이 한 차례 그러면 이거는 됐었죠. 뭐 네. 공정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많은데 이번에 또 비대위원 되면은 이 문제를 다시. 민주당에서 집중 때리면은 새로운 이슈가 될까봐 네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드랍시킨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왜 애초에 지명을 했는지 라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진용은 갖춰졌습니다. 네. 이 정진석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형식은 그럴듯한데 네. 본색은 역시 도로 윤핵관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명 전원을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내 인사를 3대3 나름대로 균형을 갖췄어요. 그런데 꼼꼼히 좀 뜯어보면 대세는 친윤입니다. 당연직이 3명인데 이건 당연히 이제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원외 인사가 지금 김병민, 김행 전 대변인 이 두 사람도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되니까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1명 빼고는 9명 중에 8명이 다 친윤으로 분류가 되니까 좀 혁신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 체제는 결국은 전당대회 네. 준비위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차기 원내대표는 9일에 형식이 제일 뽑는다고요? 중요해요. 네. 예, 예. 추대로 하면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네네. 선출로 한다면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네. 출마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세는 대체로 추대 형식으로 네. 하자.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출마자들이 뭐냐 이건 안 된다. 출마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강해서 선출로 뽑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강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제 비친윤 쪽으로 비친윤. 간다면 조금 이제 당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내대표 쪽이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일반 국민들 또 이렇게 굉장히 지각 있는 앵커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각하는 앵커 네. 아니고 아유 지금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내용이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 사령탑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비윤으로 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허를 할 수 있겠는가? 네. 나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신윤들이 지금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재선하면 70%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 신윤 그룹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분들이 다들 강력하게 친윤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비윤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찌됐든 첫날 삐걱거리긴 했습니다만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고 네. 순항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14일 가처분 내일 신청. 신문이 있었는데 네.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요? 예, 신문기일 연기를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전체가 연기된 건 아니더라고요. 신문기일을 근데. 연기해달라. 네. 이게 지금 네네네.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신문기일을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연기 또 일부는 그대로 네. 14일 날 아, 하는 거 네네네. 내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연기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연기를 받아들여줬고 네. 나머지 전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 그리고 그걸 또 의결했던 정국위의 의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럼 먼저 연기를 왜 요청했는가?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연기를 계속 요청한 이유는 뭐 명분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선택지가 없게끔 그게 무슨 얘기냐? 상당 부분 지금 국민의힘 사태가 진행이 돼버리니까 그걸 전부 백지하면은 뭐야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결국은 기각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 그리고 또 비대위의 요건을 강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정대로 지금 내일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1차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2차로 이어진다면 또 인용이 된다면은 상당 부분 신문 기일을 연기해도 그 부분까지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래서 지금 2차, 3차 부분을 그대로 하는데 이 결과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기소를 한 데 이어서 경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기소 네. 의견이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계속해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경찰까지 공세를 높이고 있어요. 이제 혐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뇌물 공여죄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은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기소 의견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안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지난번에 1차 수사 때는 문제 없다라고 맞아요. 1년 불송치를 전에. 한 네.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가지고 다시 지금 사실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이 표적 수사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지속되는 모양새예요. 네. 지금 뭐 사실상 네. 대통령 선거는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뭐 2라운드, 3라운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치기가 좀 어려워요.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대강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뺏긴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제 강대강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국정조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근데 사실은 열어놓고 보면 두 가지가 다 김건희 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이거 관련된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연루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초점의 공세는 다 김건희 여사에 맞춰져 있고, 그 이유는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이 여권의 약한 고리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특검이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법사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패스트트랙에도 330일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패스트트랙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전체 재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다시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소속이 169명이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62가 찬성, 반대가 32.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찬성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생각할 때, 야, 특검은 안 될 거야. 왜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여야가 합의를 한 적이, 뭐, 합의를 안 하고 한 적이 있어? 근데 보니까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외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인데, 이게 이제 대선 2주 앞두고 검찰이 이명박 네. 후보의 BBK 주가 네. 조작, 예. 그리고 다스 실조지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당시에 여당의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럼 수용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이 반발했다가 표결에 불참하니까 이게 일방 통과가 돼서 네. 결국은 특검으로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당시에 직권 상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도 시끌시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민생 예상하세요? 개혁 법안 그리고 예. 민생 예산 처리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대선 2라운드, 3라운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전쟁터가 지금 9월 정기국회가 될 거거든요. 아.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민주당은 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예. 리스크를 부각시킬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니까 예. 뭐 9월 정기국회 보니까 9월 19일 예.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포탄이 오고 가는 예. 그런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 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분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왜냐? 두 분 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민생이에요, 민생. 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김치찌개도 하고 네. 군 장병들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오늘 군 청년도 장병, 만나시고 부모들한테 또 뭐 화상 통화도 네. 하고 그러면서 또 뭐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강조를 하고 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정작 현실은 전 안판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두 분이 빨리 만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왜냐? 대화하면은 타협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지난주에도 정치가 말씀하셨죠. 실종되면은 민생은 자연히 실종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 정치하고 좀 수사는 다르다. 수사는 반드시 상대를 괴멸시켜야 되는 건데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협치를 하고 민생을 챙기면은 두 분이 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윈윈의 정치를 당장 좀 두 분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 기점으로 개편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대통령실. 네. 비서진 개편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고 그래서인지 오늘 전 직원이 모였다고요? 네, 전 어떤 직원이 의미가 이제 있을까요? 모인 것은 처음인데요. 처음이죠. 일단은 뭐 분위기를 좀 일신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라. 네. 라고 얘기를 강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태껏 너무 주인의식이 없었다. 음.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얘기하자. 네. 라는 건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강 잡기가 틀림없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지금 50명이나 속된 말로 잘랐거든요. 네. 대략 한 400명 정도 되니까 뭐 한 10분의 1 정도가 잘렸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도 수시 개편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른다라는 이제 그런 내부 기강 잡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역대 정부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출범하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10분의 1 가까이를 자른다? 네. 이거는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문제를 잡았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 인사의 기본 원칙은 신상 필벌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가 참사다. 그러면 누가 책임 있겠습니까? 인사 책임자가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사 책임자는 경질을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축의 검핵관 그리고 윤핵관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나이는 다 괴멸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검핵관들은 그대로 건재하니까 상대적으로 검찰 라인은 입지가 더 강화됐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에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을 안고 앞으로도 순항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지금 정무수석실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은 거의 대부분을 지금 인사 조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무수석 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 두 사람은 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사 원칙이 좀 안 맞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안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순항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오늘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 조회 때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4년 같은 넉 달이었다. 어디서 짱돌 날라올지 모르니까 다 같이 정신 좀 차리자. 뭐 이러면서 기강은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오를 다졌으니까. 짱돌은 외부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고 네. 내부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쇄신에 좀 그래도 각오를 다졌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요, 백 교수님. 네. 윤 대통령 두 번째 해외 순방 이후에 뵙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순방에서 지난번 같은 그런 민간인 동행 이런 좀 그런 논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백 교수님도 뭐 날카롭게 지켜보시겠죠? 이번 이제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니까 김건희 여사 보석 장신 같은 리스크가 네. 또 터질지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네. 가서 얻은 게 뭐 있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생하셨고요.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 네. 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분 반 남았네요. 네, 퀴즈 첫 소식 가시죠. 보겠습니다. 톱블록은 역시 오징어 게임입니다. 아하, 해야죠. 뭐 6개 부문. 황동혁 감독 시즌 2 자신 있는 말투의 수상 소감. 스필버그도 황 감독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영화계와 드라마계가 황 감독의 다음 작품에 몸을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드의 본고장에서 그러니까요. 이 쟁쟁한 작품들을 다 따돌리고 거머쥔 이 쾌거에 안 그래도 K-드라마 인기 높았는데 지금 뭐 그 몸값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톡블록에서 자랑스러운 수상 소식 전하고요. 네. 이번 쾌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하고 오징어 게임팀의 기자 간담회 현장을 톡블록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정치 뉴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치 수다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오늘 뉴스데스크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네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 인정해서 검찰로 넘겼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했어요. 정 했죠. 위원장이 그런데 오늘 법원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출범 첫날 아주 준엄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자, 가처분 신문을 앞두고 한 얘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전직원 조회 갖고 기강 잡았습니다. 네. 어디서 짱돌이 날라올지 모른다. 모두 초긴장 상태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블록에서 이 모든 소식을 다 쉽게 풀어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보시면요. 복잡한 정치 뉴스를 한 번에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 소식은요? 선거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이거를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많이 이번에는 다뤘죠. 예. 바이오 분야 미국 내 생산에 또 특혜와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에 혜택을 주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위탁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내 생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한 미국 제약회사들의 제품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게.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계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오늘 예. 뉴스데스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다음 달부터 비자 면제, 개인 여행 허용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